신중한 한동훈의 메시지 지지율 하락의 원인 정치적 영향 분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눈에 띄게 달라졌다.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그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겠다며 각종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명쾌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는 신중 모드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정치적 노련미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본래의 강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의정 갈등과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를 두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당초 약속했던 100브리핑을 취소했다. 이는 한 대표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지난달 정 전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직접적인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이 먼저 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직자의 일괄 사퇴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지만 정 전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자 한 대표는 직접 기자들과 만나 긴선은 당대표의 권한이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러한 대응은 신중함과 동시에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1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과의 당정관계는 수평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지만 여당으로서 대표가 대통령과의 협력관계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을 우려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당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법률적 옳고 그름만을 따졌다면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전당대회 당시 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한 대표의 메시지 최소화는 그가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해진 한 대표의 변화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갤럽이 9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6%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4%가 한 대표를 장내 대통령감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4주차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했으나 한 대표는 5%포인트 하락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3%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벌어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대표 부임 이후 신속하지 못한 대응과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가 지속되면서 본래의 장점이 사라졌고 지지층이 실망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대표의 신중한 접근이 정치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앞으로의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의 신중 모드 전환은 향후 정치적 행보의 중요한 변곡점을 의미할 수 있다. 특히 그의 결정이 국민의힘의 전략적 방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내외의 다양한 반응이 예상된다. 만약 신중한 접근이 성공적으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는 정치적 성숙을 입증하며 새로운 리더십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적 위기 상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선고가 오는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재판의 결과는 향후 정치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내 및 대권 판도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뒤례신도시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각각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빠르면 10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향후 정치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은 이 대표의 1심 형량이 향후 정치적 혼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민주당 내부는 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중형이 선고될 경우 국민 여론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선 주자를 물색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를 대체할 확고한 대권 후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군소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면 친명, 친이재명, 걔는 이 대표를 적극 방어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얻은 정치적 면역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일시적 동맹을 통한 정치 탄압 프레임 조성이 이에 일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대표가 4개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만약 중형이 선고되고 국민 여론이 흔들리면 이 대표가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이 대표가 버틸수록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전략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대선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만약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조기에 발굴하고 전략적인 재편성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당의 전반적인 대선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법적 문제를 해소하게 되면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민주당의 대선 전략을 재정립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대표와 민주당 모두에게 10월의 사법 리스크 판결은 향후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하여 민주당 내부의 대처 전략 또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민주당은 당내 후보군을 조기에 정리하고 대체 가능한 강력한 대선 주자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의 단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불필요한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이 대표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그는 정치적 재기와 대선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민주당의 대선 전략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